몽골의 카림 코바나 남미의 라파엘 데라 로사 같은 예언가들은 일찌감치 2025년을 지구 대전환기의 본격적인 서막으로 지목해왔고, 한국의 타너스님 또한 미래의 운세가 2025년 전후로 크게 뒤바뀔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들 예언가들의 공통된 주장은 정치, 경제, 질서부터 기후 환경까지 전 세계가 지금 심상치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무게를 실어줍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경제 위기와 이상 기후 현상이 한층 가속화되면서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불안과 궁금증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예언가들은 이런 흐름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분출될 것이며 그 시점이 바로 2025년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격변 속에서 한국의 국운이 도약할 것이라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으니 그야말로 인류가 새로운 판도를 맞이할 운명의 분기점이 머지않은 셈입니다. 이런 격변의 움직임을 두고 수많은 예언과 관련 문헌들은 한 목소리로 지구의 대전환기가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2025년이라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체 무엇이 어떻게 변화한다는 걸까요? 단순히 기후 문제나 지정학적 갈등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예언가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익히 아는 물질적 변화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가치와 질서의 뒤바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뒤집힌다는 말의 의미. 천지가 뒤집힌다는 표현은 매우 극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늘이 아래로 내려오고 땅이 위로 치솟는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모든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이 재편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여러 예언서들은 이 표현을 두고 기후, 재해, 생태계 붕괴 혹은 재정립과 같은 자연의 변화를 말하기도 하고, 기존 체계의 붕괴와 새로운 가치관 대두, 영성의식 수준의 급상승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개막 등을 그려냅니다. 그 중심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나라가 부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많은 예언가가 공통적으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전환기의 한국은 숨겨진 힘을 드러내며 국운이 급격히 올라간다. 이는 언뜻 보면 민족주의적 희망사항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 문화권을 초월해 활동해온 예언가들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우연한 합치로 보겠지만, 운세 전문가나 미래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인류가 대변혁을 맞이할 때 극동지역, 특히 한국에서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피어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실제로 어떤 예언가들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해왔을까요? 이제부터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해온 대표적인 인물들을 하나씩 만나보며 그들의 예언이 지닌 의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언가들의 증언. 몽골 고원의 예언가 카림 코바. 먼저 살펴볼 인물은 몽골 사원에서 수도 생활을 이어왔다는 카림 코바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20대 시절부터 독특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를 순회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카림 코바는 태양 활동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시점이 2025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태양 폭풍이 심화되어 지구 자기장에 혼란을 주고 그로 인해 기후, 환경 재앙이 잇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물질 문명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인류에게 풍요와 안정만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의미의 영성 문명이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림 코바의 가장 인상적인 예언 중 하나는 바로 천지가 뒤집힐 때 가장 낮은 자들이 위로 올라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강은 결국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시대가 뒤집힐 때 낮은 곳에 있던 이들이 그 강물을 역류시키고 오히려 높은 곳을 향해 치솟는다. 이 말은 정치 경제적 약소국이 강국이 되거나 사회적 약자라 불렸던 이들이 새로운 리더층으로 부상함을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실제로 그가 떠올렸던 대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동양의 작은 반도 국가로 알려졌지만 2025년 이후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는 견해였죠. 남미 안데스 산맥의 신비주의자 라파엘 데라 로사. 라파엘 데라 로사는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토착 신앙 전통과 16세기 이후 유입된 유럽의 신비주의 기법을 융합해 독특한 운세 해석법을 발전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안데스의 신령과 대화하여 얻은 계시를 바탕으로 미래의 큰 흐름을 예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전환기의 진원은 동방에 있다. 라파엘은 오래전부터 동방, 그 중에서도 인간의 숨겨진 에너지가 가장 농축된 땅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아시아의 한반도를 언급하며 언젠가 인류가 영적 황금 시대로 접어드는 문을 이 민족이 열 것이라 했습니다. 2025년 물질과 영성이 결합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 라파엘은 2025년 이후 세계가 물질 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을 거쳐 정신적, 영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시대로 들어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설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는데 해석가들은 그 이유가 한국인 고유의 공동체 의식 및 조상 숭배와 전통 의례가 갖는 영성 때문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라파엘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해야만 대전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자연을 단순한 자원, 소모품으로만 여겨왔기에 균형이 파괴되었으며 2025년을 전후해 그 부작용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자연은 결코 인간에게만 필요한 도구가 아니다. 자연은 스스로의 이치를 통해 인간에게 신호를 보낸다. 2025년에 그 신호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며 준비된 이들은 기회를, 준비되지 못한 이들은 재앙을 맞이한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운세는 없으며 대전환기를 맞이할 태세를 갖춘 이들에게만 새로운 활로가 열린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한국의 타너스님, 이제 한국의 예언가이자 불교 사상가인 타너스님의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타너스님은 생전에 불경 번역과 유불선을 아우르는 해박한 지식으로 존경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여러 말씀 중 미래에 관한 예견들은 나름의 독특한 구조와 상징성을 갖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은 동양, 특히 한반도가 장차 세계 문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동방등명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경제적으로 부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기반에서 새로운 질서를 열어나간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은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한국의 역사가 오히려 고난 속에 숨어있는 깨달음을 키워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된 지혜가 세계가 혼란스러운 분기점에 도달했을 때 꽃피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불교를 중심으로 동양의 전통사상, 즉 유학 도교의 정수가 함께 부상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21세기 초반에 그 흐름이 본격화되며 한반도가 동양 사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요지였습니다. 타너스님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만 전한 것은 아닙니다. 대전환기에는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며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존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동맹과 갈등 구조가 재편된다. 정신적 가치가 부상함에 따라 구세대의 낡은 관념과 신세대의 혁신적인 관점이 충돌한다. 특히 타너스님은 대전환 앞에서 겸손과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그 어떤 번영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예언가들의 말을 종합해봅시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2025년을 전후해 지구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시점에 한국이 눈에 띄게 부상한다는 견해를 내놓습니다. 왜 한국인가? 유교, 불교, 무속 등이 결합해 있는 한국의 전통 문화는 역동적인 외세의 침략과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정신 문화가 시대의 전환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언가들의 시각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개인보다 우리를 강조하는 문화적 특성이 강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이 우리 정신이 새로운 리더십 모델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라파엘 데라 로사 역시 이 점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실현, 한국의 국운이 오른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군사력이 강해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과 인류 공동체를 위한 창의적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K-팝이나 K-드라마 등 이미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미래에는 더 깊이 있는 정신문화, 명상,
전통일의 공동체 정신 등과 결합하여 더욱 영향력 있는 한국발 문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극단적 자본주의와 독재적 체제 사이에서 한국은 아슬아슬하게 민주주의와 공동체 가치를 함께 추구해 왔습니다. 이 모델이 대전환기 이후 인간다운 삶을 모색하는 여러 나라의 이상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전환기 대비와 경고, 자연재해와 지구의 분노.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는 단연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입니다. 카림 코바가 지적한 태양 폭풍이나 라파엘 데라 로사가 강조한 자연과의 소통 문제 역시 결국은 인간이 자연을 훼손해온 대가가 일시에 폭발하는 시점이 2025년 전후일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전환기는 단순히 이상기후 수준을 넘어 지구 시스템 자체가 재구조화되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는 식량난과 수자원 부족을 야기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이주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부분은 역시 사회 문화적 위기의 전복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권력과 부를 쌓은 국가나 계층이 몰락하고 변방에서 새로운 세력이 떠오른다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예언가들은 그 파급력이 이번에는 더욱 심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 종교, 학문,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상이 빠르게 번지고 대중이 낡은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협력, 나눔, 상생 그리고 영적인 성찰 같은 가치를 중심에 둔 집단이 세계 의사결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언가들이 일제히 한국을 긍정적으로 거론한다고 해서 그 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타너스님 역시 우리가 축적해온 역사적 지혜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가 오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뒤따른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외적으로 국운이 상승할 때 내부 분열이 심화되는 것은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의 남북 문제, 여러 내부적 갈등 등이 대전환기에는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의 영성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명상 수행 전통 문화의 재발견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뿌리를 잘 다지고 그 에너지를 세상과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몽골 고원의 카림 코바, 남미 안데스의 라파엘 데라 로사 그리고 명성이 높았던 타너스님을 중심으로 2025년을 둘러싼 다양한 예언과 운세적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구의 미래와 인류의 길을 직관해왔고 공교롭게도 천지가 뒤집히는 대전환이라는 공통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을 주목했으며 그 이유는 높은 영성, 공동체 정신, 역사적 고난을 통해 축적된 내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국운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는 보장이 아닙니다. 예언가들의 말이 다소 극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가치와 질서가 재정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흐름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혹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언이 말하는 미래가 반드시 비극적 재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인류 문명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세라는 것이 그렇듯 같은 별자리를 가지고 태어나도 누구는 기회를 잡아 성공하고 누구는 제자리에 머무르곤 합니다. 결국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와 어떤 태도로 변화에 임하느냐이겠지요. 대전환의 문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분별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토대를 다져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질수록 명상 수행 전통 의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변과의 협력, 상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태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다라는 자만보다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겸손함으로 국제사회에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불과 몇 달 뒤
아니 어쩌면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져 세상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기후나 재앙의 형태일 수도 있고 역사를 갈라놓을 충돌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혹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인류는 언젠가 그 거대한 흐름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다양한 예언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황당해 보이더라도 카림 코바와 라파엘 데라 로사 그리고 타너스님을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온 영적 성장과 가치 전복의 시대는 어쩌면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준비할 것인지. 예언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예측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2025년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해도 예언가들이 전한 메시지가 던져주는 통찰과 질문은 우리를 한 단계 더 깊은 성찰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두가 대전환기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시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은 결국 깨어있는 마음과 함께 가려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법이니까요. 2025년 대전환의 물결이 다가온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며 새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다. 이제 우리의 준비가 그 대전환의 행방을 가를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